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전에 적법한 국무회의를 진행했는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두고 다퉜습니다. 다른 국무위원, 총리부터 장관까지 이종훈 평론가님, 다 국무회의 아니었다. 간담회 수준, 회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상민 전 장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띤 토론한 국무회의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 네. 그동안의 노선은 묵비권이었잖아요. 국회 나와서도 뭐 답변 않겠다.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딱 전략을 딱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내란죄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그때 이제 할 얘기를 미리 좀 땡겨서 좀 해주면서 자기도 면피하고 윤 대통령도 면피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나름 굉장히 기획을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예. 자기 변호를 어저께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이제 가장 이제 이제 논란이 그동안 돼 왔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국무회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방에다 이제 지시를 내렸느냐 단수 지시를 언론사 몇 곳과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곳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했는지 마는지 그건데 교묘하게 이게 자기가 빠져나갈 그런 그 구실들을 만들어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날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날 회의가 있었고 반대 그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와서 그때 다들 찬성 반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대략 우려는 전반적으로 다 우려는 표시는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찬성 쪽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을 좀 보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국무회의 완결성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 어제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다 미리 사전에 문건을 원래는 부처에서 준비해야 되지만 못해서 자기 부속실에 실장이 준비했고 나중에 사후 결재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 국무회의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동조를 딱 맞춰주는 거죠. 이 대통령실에 그날 그 야밤에 이렇게 모이는데 그게 또 11명씩이나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국무회의 아니고서야 이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모이는데 놀러 왔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같이 얘기를 하던데.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그러니까 서류 이렇게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 서로 날인하고 이런 이제 부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완전하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전자결제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했고 그러니까 완결적으로 정상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일단 어저께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의 책임도 가볍게 하고 윤 대통령의 책임도 없는 방향으로 윤 대통령 쪽과 한 배를 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요 탄핵의 정당성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폭주에 맞서서 헌법이 규정한 개헌권 행사한 거다. 국회 출입도 역시 막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민 전 장관. 평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당시의 상황을 잘 판단 못했는데 급박해서 계엄이 극히 짧은 것과 대통령의 여러 말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말을 못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은 이제 계엄을 만료했다고 어제 얘기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소개해 주신 두 말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된 거죠. 본인 두 분 다 계엄을 반대했다. 계속 계엄을 반대했고 강요들 모두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7, 8개월 전에 이미 안가에서 모였을 때도 김용현 그 당시에 경호처장한테 이거 잘 모셔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성을 높이면서 다퉜다
뒤집었다 이런 보도도 예. 있었어요. 예. 그래놓고 저기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안 맞잖아요, 앞뒤가.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하고, 그러나 계엄은 잘못된 거다. 근데 계엄은 뭐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상민 장관의 저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야당의 지속적인 뭐 탄핵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웁니까? 그럼 계엄해도 돼요? 아니, 계엄법에 보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가 전쟁이나 사변이에요. 이와 준하는 사안이고. 예. 근데 무슨 국정 운영 어려운 게 한두 번입니까? 대통령들이 운영하면서 야당과 협정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싸운 부분도 있었고 다투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근데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하냐고요. 아니, 이건 정치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야당을 뭐 설득을 하든 아니면 뭔가 주고받기를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치를 하라고 앉혀놨더니 계엄을 선포하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말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계엄을 선포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두 사람 다 나와가지고 마치 짠 듯이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주고 계엄이 마치 정당한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이걸 뭐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저 자리에서 뭐 대통령 얼굴 보니까 뭐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는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고 현재 우리나라 국정 운영도 어렵고 지금 국정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빨리 이거 결과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간 끌기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두 사람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